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월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라고 했던가요? 예,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도 나왔다고 하지요.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핵 위기도 여전합니다. 4월과 5월 한국과 그리고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정말 이번 가을이 오면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자리 잡고 한민족 모두가 즐거워할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먼저 봄이 온다 공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엔 서울 공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북한 고위층의 우리 취재 제안에 대한 이례적 사과가 바로 있었습니다. 이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측 공연의 일정을 바꾸고 공연을 보러 온 김정은 위원장,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말을 풀어서 좀 의미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깜짝 관람, 평양 공연, 평화의 봄을 불러올 것인가? 남측 예술단 단독 공연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등이 깜짝 관람하러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해서 오늘 공연 보기 위해 나왔다.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다.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청와대 김정은 공연 관람, 남북 화해 진전에 도움. 레드벨벳은 평양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고 도종환 장관은 김 위원장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묻는 등 공연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가을 공연을 이야기했을까요? 문화 교류를 계속하자는 의미? 남북관계 개선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남한예술단에 반해서 또는 비핵화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네.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짜잔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헤어져 말이 되죠 이렇게 아프다 감도 크게 아름다운 곳에 봄이 정말 와서 더 많은 교류와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 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측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을 만나시어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남측 언론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측 분들이 저희 레드벨벳과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끝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좀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네, 바로 어제 일인데요. 김광덕 전 부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봄이 온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은 가을이 온다가 아니라 가을이 왔다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미 과거형이 완료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실을 갖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남북한과 그리고 미국 심지어 이제 중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비핵화를 그래 중국에 가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단계적 해법으로 그 평화 정착까지 평화 체제까지 같이 합의를 해서 그런 결실을 가진 채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공연을 정례화해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평화가 온다 해서 평화가 왔다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 또 중국과 관련해서 4자, 6자 이런 연이어지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또 종전협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리 이제 방금 김광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마음이 그쪽에 다 흔쾌히 동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언지한다 그렇게 보여주죠. 상당히 희망적인 사인이다 보셨고 황장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북한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본질적인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부분은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영어로는 좀 험벌이라고 그럽니까? 아주 험벌하거나 예의 바르게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듯이 보이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비본질적인 부분조차도 굉장히 자신들이 우위에 서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 말 속에는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4자 중국이 이야기하는 남북 중미 4자 평화 이 체제에 대한 협정 그리고 이제 9월 달쯤에 2차 9, 10월 달쯤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셔틀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봅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으니 그 선거까지 끝난 이후에 지금 김정은의 계획대로 돼 간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냐? 현재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 조치와 평화 체제가 완성되어서 서울에서 축하연을 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큰 그림.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라서 가을이 왔다 하면 가을이 온 지 한참 좀 되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할 것 서울에서 축하 공연을 하겠다 하는 본인의 의도를 드러낸 거죠.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가을이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완료형, 과거형 이런 식으로 한 것은 한마디로 남북 정상회 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실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결실은 결국 그 비핵화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고 과연 북한으로서는 그 결실이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이제 그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결실을 가지고 오기 위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것 지금 이번은 봄이 온다라고 해서 기대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 과연 그러면은 가을이 올 것인가? 저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르고디우스의 매듭을 한 번에 끊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포괄 타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 갔다 와서 단기별 해법이 제시됐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도 여기 숟가락 하나 얹어놓겠소 하면서 육자회담, 사자회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가을이라고 해봤자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름을 거쳐서 지금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올까? 정말 우리나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운전석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현재로서는 너무 큰 기대보다도 조심하게 신중하게 운전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가을이다 하고 지나갈까 봐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고 가을이 왔다. 노영 변호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다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자라는 걸 북한에서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비핵화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일치할 것인가. 그 중간에 사실 복잡한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뭐 너무 잘 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레드벨벳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 그룹하고도 잘 이걸 하고 또 북한의 그런 그 관객들도 많이 호응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노래를 안 와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속하고 못 부르게 하고 못 듣게 한다든지 그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개혁이나 개방과 관련돼서 이제 물결이 지금 이미 흐르고 좀 탔다. 분위기가 저는 탔다. 손 흔드는 거 보고 흔들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경직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북한 쪽에서 보도는 사실 그 전날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쪽 음악이나 예술을 좀 비판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엄청나게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해서 이게 지금 혼돈의 상황이 북한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뒷줄,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뒷줄에서도 사진 찍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한다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정말로 여름을 잘 나야지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 박사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레이엄 의원이죠. 볼턴 얘기한 거. 네. 그 북한이 시간 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볼턴이 이렇게 경계하면서 매티스와의 갈등, 국방장관과의 갈등 그런 예고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가을이 왔다로 갈려는지 가을이 그냥 지나가게 되려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정을 이제 강장수 소장이 남북 그다음에 북미 이제 그다음에 남북중미 뭐 이렇게 1년의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실이 뭘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 과정이고요. 비핵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핵 동결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가서 이야기했던 단계적 동조적 조치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핵 동결을 합의하고 나면 남과 그다음에 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북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풀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받고 완전 폐기까지는 각각의 어떻게 동조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걸 풀어나가는가 그리고 지원해 주는가 이 문제거든요. 현재까지 북한이 그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건 딱 이 단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단계별 동조적 조치인데 문제는요. 저는 좀 상당히 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현재 대북 압박,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가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이 압박에 대해서 비축해 놓은 수많은 그 준비들이 버티고 있지만 가을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갈되고 본격적으로 이 경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북한의 입장과 그다음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끊임없이 러시아 스캔들에 의해서 흔들렸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여성 스캔들까지 이제 튀어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선거에서 뭔가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의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정치 일정 속에서의 데드라인들이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과정이면 가을에는 그 뭔가의 그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분 말씀 다 들었고 다음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의 고위 인사죠. 대남 총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취재진 통제에 대해서 김영철이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영철은 통일 전선 부장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자유로운 촬영을 못하게 한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신변 지키는 분들과 공연을 조직하는 분들하고 협동이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초청한 귀한 손님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북한 고위층이 남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간담회 열고 이거 처음 아니에요? 네? 이거 그냥 자유롭게 지금 김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나도 공무원이다. 위에 사람 눈치를 본다 이런 것이죠. 네. 실제적으로 지금 그 말하자면 자기 얘기는 북한 공무원 생활 해보신 분처럼 얘기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통일부 분위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거로 보면 적화 통일을 하는 정보기관인데 그렇죠. 정보기관의 수장이 남한의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이 남북 찬물을 끼얹지 말아달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장수 소장님. 선군 정치를 하는 북한에서 이 행사 준비 관계자와 경호 관계자가 조율이 안 됐다는 말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의학이죠? 그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냥 하는 소리죠. 남한식으로 해석해서 하는 소리라고 보고요. 남측 공영 방송에서조차 폭침의 의심 제기가 되고 있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요.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남측에서 나오고 하니까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앞에 이 소위라는 말, 영어로 소콜드란 말이 들어있으면 딱 맞잖아요. 소위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자들 앞에서 립 서비스로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건데 왜 이미지 개선을 하냐? 저는 김영철이 지금 북한의 2인자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좀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뭐 황장수 소장의 종합적 판단에 지금 따라? 군에 대해서 김영철이 거의 장악을 해 있고 통전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국정원과 통일부 이런 걸 합친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남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하죠. 그래서 대남 사업에서 김영철을 평창올림픽 때 폐막식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치도 아니고 또 대외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형식적인 2인자 김영남도 아닌 저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요. 김영철을 보냈다면 실제 김영철이 지금 2인자인데요. 2인자로서 지금 자신의 이미지 좀 개선을 남측 기자와 남측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그 황장수 소장께서 이제 뭐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맞습니다. 사실상 뭐 넘버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통일전선 부장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김영철인데 김영철이 과연 립 서비스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 공연이 한 차례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에는 사과하고 다음에 또 사과를 안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 취재를 그 통제하거나 할 가능성이 그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립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는 정상 국가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북한이 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자신의 선전지고 홍보지였지. 기본적으로 언론이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는 인정을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방 세계의 언론의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계에 의해서 그 한국의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떠들썩했고 한국의 레드벨벳의 노래를 알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한국의 언론이 그 당시에 언론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남측에서 올라간 기자들의 그 불만들이 전달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2인자인 김영철이 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한 거지.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굳이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천안함과 김영철을 연결시키고 김영철이 사과한 부분을 또 연결시키면서 뭔가의 그 선을 잇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좀 편협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고려 호텔을 찾아와서 긴급 간담회를 요청을 하면서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혹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그게 진심이다라고 좀 느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불쾌해서 이 상황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좀 잡음이 나는 것도 나는 싫다 이런 뜻을 보이고 아마도 이제 본인이 일단은 주인이니까 주인된 입장에서 손님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귀히 대접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기자들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식의 체제가 폐쇄적이고 예전처럼 낙후된 체제가 아니다.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특히 이제 볼턴을 향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듯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지적하신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어요. 김학도 부장. 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최근에 그 2인자, 3인자로 부상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 말 표현이 보면 굉장히 강해요. 사과한 게. 뭐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 뭐 이런까지 표현 썼어요. 그래서 사죄라는 단어를 썼죠. 네, 사죄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로 봐서 이거는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사죄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김정은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을까 하는데 최근에 한국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면 이 문제를 취재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통일부에서도 그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죄를 양해를 해라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아마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떻든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에 대한 일정이 협상을 하는 기간, 저희 그건 저를 범퍼 피리어드라고 규정하는데 완충 기간,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기간 동안은 어떻든 한국하고 좋게 달래면서 좋게 잘 가자라고 하는 전략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판 깨지 말자. 그렇죠. 최준영 변호사님. 네, 뭐 비슷한 그 해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오는데 재 뿌리지 마시라우 뭐 이런 말을 그 김정은한테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거의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근데 좀 더 한꺼풀 뜯겨보면은 왜 그러면 이런 사과를 했느냐라고 했더니만 그 이유가 그 본인 말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장이 오는데 신변을 지키시는 사람과 공연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불협화음이 있었다.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과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 자체는 결국 김정은의 신변 안정 이것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은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결국 숨겨진 어떤 진심은 뭐냐면 결국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이런 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도 있는 것.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유화 제스처를 확실히 보내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 이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뭔가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박 전 대통령이 죽어라 하면 최순실은 당장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담당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벌어진 일을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살펴보시죠.